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신이찬이 PD의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저녁 시간 내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공과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는 두 아들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재미나게 놀고 있고요.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면서 걱정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내일 서울에 강원국 작가님 저자 강연을 2주 전부터 가려고 신청해 놓고 기다렸는데 서울도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이동을 좀 자제하라고 해서 오늘 서울 가는 거는 좀 취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나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 강연 프로그램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낸 작가이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초청이 돼서 강연도 가끔씩은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작가님들이 혹은 자신들의 강연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좋은 콘텐츠가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책이나 뭐 정보 노하우를 여기에 계신 우리 청중분들에게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청중분들은 이런 작가님이나 강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배움도 있으시고 그로 인해서 또 변화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혹은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소통, 연결, 그런 성장판으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당콘들이라는 이름으로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이 자리에서 또 작가나 강사가 되셔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콘들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위에 있는 검은 박스를 보시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은 이제 예비 작가 혹은 신인 작가님 그리고 초보 강사님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나 정보 노하우를 강연 형태 세바시가 15분인데 저희는 한 30분 정도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거고요. 그런 강사진들은 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라고 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저와 함께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오신 청중분들은 이제 강연에 참석을 하시고 또 듣고 궁금하신 건 질문도 하시고 또 소감도 말씀을 나눠줄 수 있으세요. 그렇게 그 이후에 강연이 괜찮으셨으면 또 강연 후기도 들려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당신의 컨텐츠를 응원합니다라는 단체 채팅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소는 제가 쓰고 있는 그 신이찬이 PD 블로그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강연회를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수요일날 2주, 4주차 수요일날 저녁에 8시에 오늘같이 온라인 줌 형태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강연을 못 들으신 분들 혹은 강연을 또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유튜브에 이 영상을 좀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처음 했던 강연부터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신이찬이 PD로 지금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강연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작가님은 또 본인의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서 굳이 강사료나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뭐 재능 기부 또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런 자리로 해서 무료로 했고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좋은 컨텐츠가 있는 주라고 하면 오늘 같이 참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강연을 들으시고 괜찮네 이 책 읽어보고 싶어 하면 도서관에서 대출하셔도 되고 또 직접 구입을 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서평을 남겨주시면 개인 SNS에 그렇게 되면 아마 작가님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기본 운영의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단콘들의 작가와 강연 이런 노하우가 좀 쌓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 하면 앞으로는 작가님과 청중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더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더 나눌 수 있는 심층 토크를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유미 작가님의 강연을 30분 듣고 좀 짧다, 질문도 짧다 하면 나중에 조금 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참여해 주시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작가님들이나 강사님들은 본인의 콘텐츠도 발굴하고 또 파일럿 강연을 해서 강의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책을 내고자 하시는 분, 내가 재미난 이야기 혹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제가 아는 분 기획자를 통해서 출판 기획자와 연결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강연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강사가 가져야 되는 애티튜드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코치와 연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도 책도 쓰시고 강연을 하셔서 또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들의 세바시를 지향하는 이렇게 운영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해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9일 날 처음 단콘들 강연이 있었고요. 김민태 작가님의 완벽한 하루에 대해서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를 책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강연을 잘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유미 작가님 강연이 끝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도 스타트업 전문가 양현길 브런치 작가를 모시고 스타트업의 모든 것, 이분이 지금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셔서 임원으로 계신데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뭔지 창업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런 내용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과 10월달도 강연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9월달에는 저희가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이런 줌이라는 콘텐츠,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인공지능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인공지능 기업을 경영하시는 김명락 대표님께서 최근에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쓴 이것이 인공지능이다라는 책을 7월에 출간을 하셔서 이분에게도 강연을 요청해서 9월 9일 날 저희가 좀 더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0월 달에는 뭐 토익, 토플 점수 따는 영어가 아니고 기업체나 아니면은 뭐 해외를 나갔을 때 외국인이랑 직접 만나서 뭐 비즈니스든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어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이세훈 작가님을 모시고 영어 관련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단콘들의 멤버로 계신 작가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저를 포함해서 김영태 작가님, 그리고 여자의 숨 쉴 틈의 박소윤 작가님, 남자의 완벽한 수트핏의 조민혜 작가님, 퇴사 말고 휴직을 쓰신 최호진 작가님. 최호진 작가님은 최근에 이 책을 내시고 좀 많이 핫하게 책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취업 관련해서 절대취업의 정찬훈 작가님, 그리고 세계여행을 많이 다니신 여성 작가님이신데요. 풀코스 세계지리를 쓰신 서지순 작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을 전문적으로 다니시면서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작가 활동, 강연 활동 하시는 구민정 작가님도 아마 한 11월 이후에 강연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도 대부분 다 경제교육을 되게 관심이 있으실 텐데 성유미 작가님이라고 돈을 아는 아이는 꾸는 꿈이 다르다라고 한 성유미 작가님도 제가 컨택을 해서 참여를 요청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성주 작가님이라고 27세 여성분이신데 현재 큰 배를 항해하시는 항해사입니다. 지금도 아마 어디 대항에서 배를 몰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한 18분의 작가님들이
단콘들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단콘들 소개는 좀 마치고요. 지금부터 우리 이유미 작가님께서 3C를 키우는 행복한 책 읽기와 글쓰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유미 작가님은 한 13년 동안 그 서울의 반포에, 강남이죠. 그쪽에서 초중고생의 독서 논술 지도를 하시면서 다양하게 자기 개발을 해 오신 분이고요. 올 7월 달에 초등학생을 위한 읽기, 쓰기,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우리 아이 명품 독서 20선을 출간하셨습니다. 제가 8월 초에 서울 가서 만나 뵙고 강연을 요청을 해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책을 읽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처음이시고 또 어떤 작가가 어떤 책을 또 왜 썼는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가님의 이야기와 책 이야기를 묶어서 조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작가님이 처음 이런 온라인 베이스로 강연을 하셔가지고 어색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의 명품 독서 20선의 저자 이유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저희 강연을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사회를 맡아주신 그 아내 수업 쓰신 김준범 작가님께서 이번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작가님께서 이 사진을 제게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이 났고요. 그랬더니 그 작가님께서는 숲은 그 책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략적 진로 플랜의 대표 이유미라고 하고요. 아이들은 저를 이제 윤쌤이라고도 부르고요.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숙대태솔을 땄고요. 그 다음에 대교 솔루니에서 그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 또 독서 논술, 또 역사, 또 디베이트를 이제 13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고 지금 현재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요. 지식 공유를 통한 그런 창의성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C를 키우는 행복한 책 읽기와 글쓰기에 관해서 어머님들과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C라고 하는 것은 curious, 호기심, 또 critical, 비판적 사고, 또 creative는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먼저 이 세 개의 키워드로 배움을 이끌어 나간 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요. 세계 많은 곳을 이제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을 보면서 정말 이 타지마할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면 억울했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터키에 가서 성소피아 성당에 가서 유스티니아누스의 모자이크를 또 찾아서 열심히 다니고는 했어요. 그리고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뭐 대형 박물관 또 미국의 모마 등을 다니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책도 무거운 책도 이제 끙끙대고 이제 가지고 와서 뭐 수업 시간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세상이 궁금한 그런 큐리어스 조지처럼 저는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인데요. 저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 흑백사진 동아리에서 그 학교 생활을 이제 흑백사진 동아리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 필름 카메라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필름을 보지를 못해서.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암실에서 인화를 하고 또 현상을 해서 그렇게 대학교 동안 또 전시를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는 지냈었습니다. 이 왼쪽의 사진은 그 이제 수원여성을 제가 찍은 대학교 2학년 때
찍고 이제 전시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그 서클 선배님들이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뭐 예를 들면 조선희 사진작가나 또 건축학개로 만드신 그 감독님, 또 뭐 동아일보 기자님 등 너무 많으셔서 특별한 재능은 그렇게 보이지는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나갔었습니다. 저는 또 무언가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가구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서 정말 이제 톱질해서 이렇게 막 그 아일랜드 식탁, 뭐 CD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사 능력시험 1급 또 따고 거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 뭐 준학예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뭐 디베이트 지도사, 뭐 진학진로 지도사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따고는 했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배우고 하다 보면 제가 궁금해서도 배우고 또 이렇게 배우다 보면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또 훨씬 더 이제 정확하고 또 아이들 쉽게 가르칠 수 있어서 계속 배움의 과정으로 연결됐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시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따고 나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을 그 한국사 능력시험을 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진들을 보면 뭐 태솔 수업했을 때 또는 뭐 그 대학원에서 뭐 학술 대회 했던 그런 모습들인 거고요. 저는 뭐 아무튼 배우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지내해 왔습니다. 저의 그 크리티컬한 그 영역은 저는 그 대학원에서 그 사회적 기업도 그 기술 혁신에 갇힌 사회적 기업이 그런 여러 사회에 많은 이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얻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 뭐 세계적인 기업들 또는 뭐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뭐 세리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런 혁신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키우느냐가에 정말 중요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제과 콩나물에 나오는 그런 잭처럼 얼른 그런 거인들의 세계에 가서 세계의 황금 알을 가지고 와서 교육에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교과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교과서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80년대에 공부하신 분들일 거예요.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88 서울올림픽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은 5,000달러 정도로 지금 현재는 한 600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서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이라고 할 정도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 같은 나라와 함께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때는 그 선생님께서 뭐 정말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 뭐 배움만이 뭐 살 길이다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인데요. 우리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 그 정도 이제 넘어가고 4만 불 그 정도면 이제 완전한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유선 채널 뭐 이런 것들도 뭐 100여 개의 채널 그렇게 있을 정도이고요. 정말 그 많은 이제 물질적인 이제 풍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아이들한테 뭐 책을 읽으면 선생님이 선물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갖고 싶니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그냥 뭐 필요한 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배움의 길을 어떤 그런 외적인 거를 막 얻기 위한 거나 또는 뭐 이 역경과 고난에서 막 이겨내기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배움의 즐거움으로 배움을 아이들이 이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13년 동안 그 아이들을 이제 독서 논술을 가르치다 보니 부모님께 많은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기 쓰라고 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맨날 책을 읽는데 글쓰기는 늘지 않아요. 또 책을 너무 읽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 일기 쓰기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아이들도 어렸을 때 저도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곤 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이제 어떤 과정 중심의 뭐 오늘 어떤 뭐 에버랜드에 가서 뭐 탔다, 점심 뭐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일 중심으로 쓰고 끝에는 늘 뭐 재밌었다, 뭐 신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써서 그런 이제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게끔 요런 이제 단어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표를 해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잘 쓰지 않는 뭐 비참하다, 뭐 쓰라리다, 뭐 이런 표현들도 뭐 이렇게 한 번씩 써서 아이들 일기도 한번 쓰도록 이제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친구는 그 책을 좀 이제 읽는 것에 좀 이제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우리 지환인데요. 지환이는 그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원서는 열심히 잘 읽는데 한국 책에 관해서는 좀 열심히 잘 못 읽고 해서 저랑 이제 도서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먼저 이제 지환이가 읽고 싶은 책들을 고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도서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기도 하는데요. 일주일에 책 3권씩 읽고 처음부터는 뭐 읽은 책 제목 정도만 쓰는 정도로 해서 차츰차츰 이제 글쓰기를 늘려가게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그 글쓰기가 책 읽는 것이 이제 너무 이제 부담이 돼서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학년은 높은데 오히려 이제 얇은 책을 읽는 친구들도 이제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일단은 네가 읽고 싶은 책들을 우선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조금씩 이제 차츰차츰씩 이제 그 두께를 좀 늘려가고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읽은 책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독서록에 정리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어떤 책을 골라줄까요? 라는 그런 질문도 이제 늘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제가 이제 독서 수업을 진행을 해도 더 좋은 책들, 필독 도서들을 늘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저희 동네에 있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가서 이제 봤더니 거기서 나온 그런 사서 추천 리스트를 이제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이제 너무 이제 기쁜 나머지 다 프린트를 해서 이제 부모님께 다 나눠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할 일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저희 학생이 와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선생님이 준 책들 잘 읽고 있니? 이랬더니 선생님 안 그래도 저희 아빠가 주말마다 되게 바쁘세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 선생님 주신 책들 막 찾아서 도서관마다 막 돌아다니시는데요. 근데 몇 권이 없나 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차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도서들을 자세하게 이제 보게 됩니다. 도서들을 자세하게 봤더니 한 600여 권의 책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절판된 도서들이나 또 비슷한 주제의 도서, 또 문학이 한 50% 이상이 있어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교과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이런 필독 도서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또는 책 읽기에 관해서 글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책을 어떤 책을 고르게 된 그런 필터, 저만의 어떤 분류 방법으로는요. 블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사고하는 그 인지 과정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영어를 처음 배울 때도 단어들을 먼저 이제 외우죠. 단어들을 외우고, 그러니까 단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외워져야 그 문장을 읽고 그다음에 독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적용을 하는 단계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기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질문이 상당히 단순하게 보여도 어떻게 보면은 뭐 따라하기 이런 영역보다는 좀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사실을 비교 분석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를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관해서 비판을 하거나 가치를 판단을 하는 그런 평가하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 또는 창조하는 능력은 기존의 것들을 조합하거나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하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 두 가지의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한 책들을 위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차트들은 그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세부 능력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런 툴들은 뭐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거나 사실과 주장을 또는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어떤 분석적인 사고를 이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책 속에 나왔던 이제 세 가지 수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인데요. 다음 이제 모두 함께 이제 학교로 가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늦었는 모양입니다. 이제 막 학교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인문학 시간입니다. 감상문 쓰기인데요. 이 책은 이제 6학년 국어 교과서입니다. 6학년 국어 교과서를 펼치면 인물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그런 삶의 가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내 삶과 연관이 되는지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감상문을 통해서 이제 글을 쓰는데요. 저는 그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그런 삶을 아이들이 좀 배우기를 바라고 또 이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감상한 그런 글들을 함께 배우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통해서 수업을 이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잠시 그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그 아까 그 교과서에 나왔던 그 이론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반응 중심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는 그 그림을 보거나는 무언가 이제 기호인 거죠. 상징적인 기호인 건데요. 이거를 해석하는 그런 독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상자가 있습니다. 위에 학생은 지금 약간 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자는 게 아니라 열심히 책 속에 몰입해서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한쪽에는 그 작가랑 그 다음에 뭐 화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담아서 어떤 글로 또는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상이라고 하는 거는 작가 또는 그 독자들 간의 그런 역동적인 사고 관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런 크리티컬 영역이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사회 시간인데요. 사회 시간에는 제가 디베이트 수업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할 수도 있고 CCTV가 없는 지역에만 범죄가 급증할 수 있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도 만들어집니다. 할 수도 있는 거지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지 할 수 없다면 그냥은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CCTV가 예를 들어 있다 치면 이게 점점 생겨나면 CCTV가 없는 구역에만 범죄가 몰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거기다 CCTV를 많이 설치하죠. CCTV를 모든 곳에다가 설치한다 하면 막대한 비용이 훨씬 많이 들 테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안 다니는 골목길이나 사이길 이런 데는 CCTV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좁아도 CCTV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작게 CCTV를 설치하거나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요새는 아까 말했듯이 대여해서 한꺼번에 월정의 비용을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CCTV가 볼 수 있는 범위를 우리나라 영토 전체를 다 덮는 것은 불가능하고 범죄 지역에만 덮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이 생각보다 범죄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범위는 넓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만 범죄가 급증하면 오히려 더 범죄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디베이트 수업하는 그런 이제 교차지게 하는 모습을 좀 보셨는데요. 저는 그 디베이트 수업을 그 언어의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이제 수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다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진짜 아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고 또 어떤 질문에 관해서 반론하고 또 재반론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그런 어떤 판단 능력도 많이 뛰어나게 되는 거고요. 사고의 범위도 많이 확장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또 무언가를 이제 스스로 찾아 나간다는 점에서 자료를 찾아 나가고 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그런 언어 영역을 발달하는 데도 효과적인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사회 교과서에는 경제를 우리나라 뭐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자본주의 논쟁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쟁으로 아이들이 이제 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는 이제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수업인데요. 수능 관련 미디어라는 책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를 쓰고 잘 활용하고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수업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창간 수업이나 이제 학교 수업을 통해서 보면 뭐 선생님들께서 그다음에 또 아이들도 미디어를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시는 거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UCC 같은 것들도 너무 잘 만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미디어를 이제 분석적으로 보는 능력에 관해서는 조금 더 교과나 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영역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 빨간 그 차트에도 보시듯이 이 채널에 관해서 사실은 무엇인가, 의견은 무엇인가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가 있고 또 채널이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 근거, 출처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크리티컬한 그런 사고를 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그 디자인을 하면서 어떤 유튜브를 만들까 계획만 해도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데 또 신희찬이 우리 이 친구들은 실제로 유튜브에서 많은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고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책을 읽으면서 또 토론을 통해서 함께 이제 성장을 해 나갔었고요. 저는 뭐 정말 어느 때는 뭐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제 글 썼던 것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은 뭐 중학생들 또 이제 고등학생들 뭐 자소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스스로 많이 써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사진을 다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 후에 했던 이제 사진전의 사진입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큰 재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한 채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55주년 기념으로 해서 사진전을 열게 되었는데, 저는 그 55주년이라는 시기가 다시는 오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작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그 작은 목표는 제가 기술력 이런 것들은 더 발전시키거나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은 난다, 저 작가가. 그럴 정도의 그런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진을 좀 건져서 저희는 이제 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진전을 열게 되었었고 그때 계셨던 선배님들도 이렇게 종이 비행기다 하면 좀 기억이 날 정도로 이렇게 기억은 좀 남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이제 독서 감상문을 그 감상문에 이제 적어주었는데요. 이 글자가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왼쪽 편에 있는 글을 그 김준범 작가님께 좀 읽어달라고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가능하신가요? 아, 왼쪽 편에 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라는 제목의 사진을 보았다. 푸른 바다 위에 돌고래같이 생겨진 구름과 종이 비행기 5개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아래는 우리 생활과 같은 도시인데 위를 보면 매우 아름다운 종이 비행기가 조화롭게 날고 있다. 누구나 이 사진을 보게 된다면 어렸을 적 종이 비행기를 날리던 생각이 나면서 동심에 빠져들 것 같다.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 이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많이 보아서 종이 비행기를 많이 가지고 놀지 않는다. 그래서 작가는 종이 비행기들을 보고 동심에 빠져보자는 생각을 하고 이 사진을 찍은 것 같다. 어쩌면 자유로운 종이 비행기에 자유로운 인생을 찍은 것 같기도 하다. 종이 비행기를 보니 내 마음도 즐거워지는 것 같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도
아름다운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아이는 쭉 있는데 뭐 어느 새 할 때도 새는 그 짹짹거리는 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비행기는 종하고 숫자 2하고 비는 비 뭐 이렇게 적어서 이제 감상문을 적어 주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작가의 의도보다는 우리 그 감상문을 써준 아이들이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훨씬 더 그 작가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해준 이런 글들을 적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1만 시간의 이제 재발견이라는 글을 쓴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그런 박사가 계세요. 1만 시간의 법칙도 이분의 논문에서부터 나왔고요. 이분은 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호모 에렉투스, 뭐 직립보행하는 인간, 또 호모 사피엔스는 뭐 지혜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호모 엑세르켄트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엑세르켄트는 그 엑셀사이즈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연습하는 인간, 그 배움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추구하는 인간을 뜻해요. 그래서 그 이전 사회에는 정말 한번 배운 지식으로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이제 해 나갈 수 있고 막 이런데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도 계속 끊임없이 그 자기 관리 또는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더 이제 기술이 빨라지겠죠. 더 많은 기술들과 또 공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배움에 관해서는 정말 멈추지 않고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 배움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런 호기심과 그다음에 어떤 창의력, 그다음에 비판적인 사고 능력으로 그 배움 스스로가 재미있는 그런 내적 성장을 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최근에 제 친구가 또 빅데이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른 또 가서 서점에서 빅데이터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 얼른 책도 이제 보고 왔습니다. 아마 또 저는 또 아마 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꿈과 희망을 자신들의 그런 종이 비행기에 담아서 이렇게 날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 아이들을 비행기를 날리게 했더니 그 왼쪽에 있는 우리 개구장이 같은 아이는 정말 본인의 그 뛰는 방법을 달리해서 2단 뛰기, 3단 뛰기 해서 이제 그 종이 비행기를 날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또 상당히 귀여운 저 아이는 저를 보더니 사진 작가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행기 이렇게 접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비행기를 쫙쫙 펴서 다시 본인의 방법으로 접어서 이렇게 활리 날렸습니다. 저 두 친구는 비행기가 이제 없어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게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하고 그러면 그런 노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국제사회에서도 또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식과 뭐 경험들을 나눠서 이제 같이 곁에서 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방법 또는 뭐 지식 또 배움을 이제 갖추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은 건강하고 또 이제 튼튼한 그런 토양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제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 또 격려하는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강연을 다 이제 끝냈고요.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직 블로그에는 글들이 많지는 않는데, 이제 다양한 그런 그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료들을 많이 이제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곳에서 블로그에서 뭐 아이들 뭐 가르치시다가 또는 뭐 교육하시다가 이제 어려우신 점 이런 점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늘 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책을 익숙치 않은 학생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 네. 그 친구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책을 조금 재미있게 읽고 책 읽는 걸 좋아할지 저는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가장, 네네. 많이 저기 고민하시는 부분일 거고요. 저기 채팅창에도 질문 제가 지금 보기는 했는데, 음, 그러니까 둘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뭐 또 정독이냐 다독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질문하시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나갔듯이 아이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이제 채우는, 예를 들면 방학에 뭐 30권 읽기, 뭐 20권 읽기 막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님께서 또 한 3학년 정도면, 또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책을 다 읽어주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책을 읽다 말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책을 읽지를 않기 때문에 좀 주어진 시간 안에 뭐 저녁 시간 8시면 8시, 뭐 9시면 9시 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어머님도 책 읽고 아버님도 같이 책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음, 만들어 주셔서 가족이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제 학생들의 경우는 저를 이렇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꾸준하게 만나기 때문에 제일 책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도 많이 가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런 그 서점에도 많이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도 뭐 만화책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만화책도 읽고, 또 요즘에는 책 싫어하는 친구들은 만화책도 안 읽을 거거든요. 글자 자체를 읽기 싫어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는 예를 들면 이제 좀 두꺼운 책인데 글자가 적은 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런 글자가 적은 책을 아이들이 보면서도 나 두꺼운 책 읽었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리거나 당기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 알겠습니다. 박지연님 질문이 있으신데요. 네, 주변이 시끄러워서 채팅으로 질문 드려요. 사서 추천 도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추천 도서를 네, 진행할 경우 아이들이 오히려 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천 네, 도서를 읽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이의 네. 흥미와 관심으로 책을 이어가는 게 좋을지 네. 이해가 되시죠? 가장 좋은 거는 정말 그 아이의 그 관심과 흥미로 계속 독서를 이어가는 게 정말 좋다고 봐요. 저도 저의 이제 제가 배우는 그런 많은 선생님들께도 이제 늘 이렇게 여쭤보면 추천 도서 어딨냐, 아이가 좋아하는 게 제일 좋은 책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하는데, 근데 어떤 그런 방향성은 조금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그런 편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편독하는 친구들도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시절에 우리가 뭐 이유식에서 다양한 맛을 맛본 것처럼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상당히 겁이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난 역사는 너무 싫어. 난 역사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그거 안 읽을래. 이렇게 해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읽다 보면, 안 어렵네? 재밌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재미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책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떤 초등에서 모든 그런 책 읽기를 뭐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잡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흥미를 가지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서 추천 도서도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 그 맥락이랑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맥락이랑 이유는 다 같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던져 주시는 거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 600권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좀 약간 주제는 좀 이렇게 갖춰서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재밌는 책으로, 또 교과서에 이 책이 나오네 하고 또 교과서에 나오는 책들을 또 미리 이렇게 읽어보면 또 아이들 수업에도 또 금방 더 열심히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고,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권위숙 님이신데요. 책을 네. 읽어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과 두께감 있는 책을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네. 책을 읽어도,
잠깐만요. 이게 책을 읽어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 두께감이 있는 책을 싫어하는 친구들, 몇 학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물어봐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독해하는 방법을. 그래서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등장인물이나 그다음에 그 소설의 플롯 정도를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어머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아이 이야기 물어보고 이렇게 조금 단계를 좀 밟아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등장인물도 어쩔 때는 저도 소설을 읽어도 너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등장인물 관계도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써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을 독해한다 그럴 때는 아까 봤듯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뭐 주장인지 이런 것들도 좀 분석해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또 제가 책을 읽었는데 부모님이 또 세부적인 거 세세하게 물어보고 그러면 그냥 책 읽는 거 나 싫다고 그냥 뭐 안 읽을래 막 이렇게 해버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던져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 책 읽었니 안 읽었니 이렇게 체크하거나, 그다음에 저도 제 책을 내면서 조금 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책에서 20권을 소개를 해놨는데 일단은 20권을 다 주문을 하세요. 주문을 하셔서 자 이제 한번 읽어보자 이번 방학에 막 그래서 그러신 것보다는 늘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전집을 많이 샀거든요. 그 뭐 전집을 뭐 책 아저씨를 통해서 뭐 이 책이 좋다 그러면 저 책이 좋다 해서 뭐 20권 30권에서 막 샀는데 아이들이 또 정말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 집에 책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단행본 하나를 이렇게 사주고 그다음에 이 책이 너무 잘 읽으면 어떤 그런 욕구나 이런 것들을 좀 키워주면 아이들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읽고 싶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께감 있는 책을 싫어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학년에 맞지 않게 너무 두꺼운 책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두껍지만 글이 적은 책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읽으면서 별로 어렵지 않네 뭐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러 저는 아이들 그 수업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총균세나 뭐 이런 이제 뭐 6학년 이런 아이들도 디베이트 수업을 할 때도 그런 책들을 꺼내 가지고 와서 일부분을 이렇게 읽어주고는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충분히 독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왠지 어머 나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네? 우리 엄마 아빠가 읽는 책도 나 읽는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미가 1번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러니까 욕심 막 이런 것들을 가기는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배움을 이어가기가 오히려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위숙 님이 6학년 자녀라고 아마 밑에 또 써주셨는데요. 네. 답이 되셨을 것 같고요. 나너주 님께서는 독후 활동에 대해서 독서 기록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이게 기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네. 방법이 따로 있느냐 지금 작가님 책에서는 독서 기록장 양식도 일부 이제 넣어 주셨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렇게 해서 혹은 독서 기록장은 쓰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독서 기록장은 네, 써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에 관해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책에, 그러니까 짐처럼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뭐 너 이제 읽은 몇 권 중에서 한 권을 뽑아서 그거는 좀 자세하게 써보자. 이렇게 나가고요. 어떤 때는 그냥 제목만 쓰고, 또 어떤 때는 좀 깊이 있게 쓰고, 이렇게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독후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소설을 쓴다거나 그럴 때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써놨으면 제가 그 등장인물을 갑자기 뭐 물에 빠뜨리진 않았고 등장인물이 뭐 고난을 겪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줘요, 글을.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글을 또 읽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이렇게 그런 창의적인 걸로 이렇게 소설을 써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글 쓰는 부분들이 재밌다 또는 그렇게 또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아이들이 꾸준하게 이제 그런 글을 쓸 때
어떤 친구들은 정말 뭐 300자만 썼던 친구에게 다음에는 뭐 400자만 써보자, 그 다음에는 500자 써보자 해서 이제 점점 늘려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듣기로는 어느 동화 작가였었는데요. 그 동화 작가가 자기가 이제 글쓰기를 했던 방법인데, 맨 처음에는 이제 한 줄을 썼대요, 일기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두 줄을 썼대요. 그 다음 날은 이제 한 줄씩 더 쓰는 걸로 이렇게 본인은 그 방법을 이제 채워 나갔는데, 뭐 나중에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야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은경님, 긴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본인께서는 도서관에서 다시 태어나면 도서관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자녀는 도서관에 가자고 하면 좀 또 가야 되느냐 하는 의무감, 이런 좀 거부 반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독서가 정말 좋은 건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독서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서하는 그렇죠.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면 독서가 맞는 거고요. 공부라는 게 글자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많이 읽은 사람이 독해도 빨리 하고 당연히 공부를 잘 해요. 공을 많이 찬 사람은 공을 잘 차겠죠. 그러니까 글자를 많이 대한 사람이 당연히 이제 공부를 잘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인 건데,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변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을 상당히 많이 읽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책을 막 완전 좋아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생각에는 너희들은 책을 잘 읽니?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큰애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뭐 뉴턴이나 뭐 이런 잡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읽고 과학책 같은 건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되게 짧지만 중요한 책, 짧지만 중요한 책, 이라고 이제 본인은 얘기하고는 갔는데,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옆눈으로 이렇게 띡 보다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지? 이러면서 저랑 친구도 돈으로 살 수 있어. 뭐 결혼도 이렇게 부자는 뭐 결혼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토론을 하는 그런 장들이 좀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 책은 봤는데? 그랬던 느낌도 드는 거고. 그러니까, 또 책들이 좀 요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옛날 고전 책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한자체, 그렇게 번역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좀 읽기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또 요즘 새롭게 좀 예쁘게 이렇게 나온 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예쁜 책들, 또 이제 짧지만 또 중요한 책들, 그렇게 해서 손에 아이들 책이 재밌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태남님께서 질문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성을 네. 느끼는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네. 독서 방향을 예.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제 고전이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고전도 있고 매체 독서도 있고 뭐 문학도 있고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교과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제가 뭐 한국사 능력 시험이나 이런 거 뭐 세계사를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정말 그 고등학교 교과서만큼 잘 돼 있는 책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실린 고전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목들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워낙에 또 고등학생 그 어머님들께도 질문을 많이 받고는 하는데, 조금 얇으면서도 또 수능 시험에도 많이 나오면서도 이런 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로 아이들 좀 읽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나는 거는 뭐 생각의 지도나, 그다음에 그 오래된 미래나, 또 고전에 나온 책들이 있는데, 고전에는 너무 좋은 책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좀 그래도 인생을 이제 다 살아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독서의 흥미나 재미를 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톨스토이나 이런 작가가 쓴 책도, 톨스토이는
그 내 작품을 이해하려면 나 정도 나이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배경 지식이 짧은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그 의미를 정말 재밌다라고 이해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데, 저는 좀 얇으면서도 이렇게 좀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그런 책들을 일단은 꼭 좀 읽게 그렇게 권해드리고는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은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자녀분들 고등학생까지 키워오시면서 직접 독서 교육을 하셨을 것 같고요. 집에서 네, 많은 네, 자기 개발하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지금은 이제 전략적 진로 플랜이라는 해서 아마 아이들의 진로에 맞는 이런 독서나 이런 것들을 권하실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을 키우다가 혹은 가르치다가 부모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안 따라오느냐, 못 따라오느냐, 또 학원을 보내야 되는 이런 갈등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까요? 작가님의 스트레스 해소법 좀 아, 알려주세요. 저요. 저 또는 뭐 저는 아까 저희 아이도 잠시 이제 인사드렸는데 이제 고2인데 사춘기 지나갔어요라고 하면 저는 이제 확실하게 지나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제 책에 나온 그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만들었던 이제 PPT를 좀 전면에 실어서 그 친구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오셨어요. 이제 중3인데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도 그때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그때 우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적도 있으셨거든요. 저랑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아이가.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애는 이렇게 성적이 내 생각만큼 이렇게 못 따라오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님께 어머님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고요. 너무 잘 해주셨고요. 뭐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아니면 이렇게 곧 쫓아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이가 좀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어머님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이제 운동 같은 걸 이제 좋아하셔서 잘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좀 어려워하는 방법들, 이런 공부 방법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풀어낼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적용을 좀 시키고는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는 어머님이 딱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요즘은 이 아이가 말 잘 듣죠. 제가 딱 이야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말 잘 듣고 그다음에 그 사춘기를 한 차례 크게 겪고 나서는 이제 공부에 관해서도 이제 좀 이렇게 생각도 다시 하고 이러는데, 제가 또 아이가 왔길래 또 여러 가지로 해서 공부가 왜 중요한지부터 해서 찔끔찔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그러니까 아이가 좀 말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멘토가 계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실제로 보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멘토가 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자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또 가면은 그냥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아이의 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가까운 뭐 형이나 뭐 이런 아이들도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저희 두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넓어지고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옆에 있는 잘하는 애가 기준이 되면 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저도 저도 공부를 해오고 또 저희 남편도 이제 공부를 잘 해오고 이러니까 그 기준을 대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이의 정말 장점,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얘는 나 잘했을 때보다 훨씬 표현 능력이 좋고 사교성이 좋다. 나랑 너무 다르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아이의 예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나의 트로피가 될 수가 없다. 우리 아이가 정말 뭐 좋은 뭐 명문 대학에 가야 내가 애를 잘 키웠느냐. 뭐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랑하는 관계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오히려 저는 그런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것도 이제 약간 철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시면, 저도 그냥 제 공부하지. 그래서 야, 너 엄마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넌 뭐냐? 이렇게는 절대로 얘기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하는 모습 그냥 이렇게 옆눈으로라도 보면
그냥 그게 제일 네, 아이들도 본인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뭐 박지연님, 예를 들어서 박은경님, 리키님은 이렇게 얼굴까지 보여주시면서 경청해 주셨는데 혹시 박지연님 간단하게 목소리 좀 들어보면서 강연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떠셨는지? 아, 네. 네, 조금 전에는 아이들이 옆에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질문을 채팅을 했고요. 네, 이유미 작가님 강의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 네, 이제 오랫동안 또 아이들 키우고, 또 가르치면서 녹여낸, 그런 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도 아까 중간에 또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좀 책을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제 책육아라고 하는 소위 책을 위해서 이제 조금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책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책을 꼭 봐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뭐 저는 좋아하지만 아이가 책을 뭐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또 제가 너무 이렇게 조금 집중하나 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서 어쨌든 근데 책은 저는 좋고 또 삶의 어떤 지혜가 되고 오늘 또 작가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좀 아예 흥미 위주로 어쨌든 굳이 제가 이제 이런 필독서라든지 고전을 미리 주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좋은 책, 양질의 책을 조금 골라서 그런 책들에 또 재미를 붙여줘 봐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리키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야, 예,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예, 또, 이렇게 제가 저부터 일단 책을 읽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전공이나 또 업무와 관련된 책들은 제가 언제든지 쉽게 찾아가고 또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공을 하는 좀 자연과학 쪽이 아니라 뭐 인문학이라든지 또 역사학이라든지 사회학 이런 것들은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싫어했고 또 커서도 역시나 이제 내 전공은 그쪽보다는 자연과학 쪽이다, 이공계 쪽이다라고 해서 그쪽을 좀 더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시 제가 그 책을 읽게 하는 초등학교 시절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저도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딱 지켜봤을 때도 역시나 자기들이 더 좋아하는 미디어라든지 또 그런 좋아하는 만화책 이 정도로 이제 많이 굳혀지고 좀 제 욕심 같아서는 좀 좋은 양서를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런 시간도 제가 좀 만들어주지 못한 것 같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책을 읽어라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저 스스로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흥미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유민 작가님의 책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다양한 인문학, 사회학, 과학, 뭐 또 그리고 뭐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소위 싫어했던 좀 사회나 인문학 쪽의 그런 부분을 역시나 그래도 좀 쉬운 설명과 함께 이렇게 읽어보니 상당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어렵지 않더라. 나도 또 한번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책을 또 한번 읽어보고 또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보고 그 시대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기를 또 봤으면 했고요. 또 읽어보니까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겠다. 아이들과 함께 좋은 또 부모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말이 네, 길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미 작가님 통해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좀 가족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박은경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소거를 풀으셔야 되는, 네, 됐다. 어쨌든 이런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네. 또 아닌 이렇게 전국 포항에서 조그만 지역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또 만나기 힘든 분 만나서 얘기 들은 것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도 해주셔가지고 이유미 작가님께 노하우도 듣게 돼서 감사하고요. 자, 네. 그러면 시간이 저희가 예정됐던 시간이 에서 한 5분, 6분 정도 더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콘에서 뭐 계속 이 좋은 강연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혹시나 우리 이은미 작가님과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자녀 교육은 여기 김영태 작가님도 계시는데 딸 3분을 키우는 이런 분들부터 저는 아들 둘이지만 아마 우리 육아에 한참 40대 고민이 많으신 분들 뭐 2박 3일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더 오늘은 첫 만나는 자리 정도로 보시고 조금 더 편하게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진짜 한번 말 못할 사정으로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기회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쪽에다가도 비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유미 작가님을 뭐 우리 지금 단콘 그러니까 당신의 콘텐츠 응원합니다라고 청중방에 따로 한번 모셔가지고 좀 더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된 이 책에 대한 뭐 자녀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을 거니까 제 블로그에다가 많이 좀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작가님께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혹시나 이 책을 읽고 좀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고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더 질문하시기가 더 수월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1시간 넘게 수고해 주신 우리 이은미 작가님께 감사의 박수 좀 보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두 번째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10월달, 9월달에도 강연 준비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은미 작가님 마지막 한마디 더 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네, 진짜 늦은 저녁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이와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그 리키는 제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닮은다 몰랐습니다. 못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동생한테 좀 준범 작가님 하시는 우리 아이도 지금 이제 4학년 기정아 2학년 그러니 2학년 4학년 그래서 4학년, 또 2학년. 예쁜 딸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 하시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 좀 같이 이렇게 우리 동생은 이제 수원에 사는데 좀 연결을 시켜주고 싶네요. 네. 좋은 데 네. 사십니다. 수원 화성간 또 왔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